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환자의 상태, 체질을 분석하고 또 알맞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학이 바로 한방인데요. 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궁금증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한방 치료의 궁금점 네. 또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정말 이거 왜 이랬었지? 이건 뭐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소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갖게 되는데 그렇죠. 보통 그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던가요? 네, 제가 진료실이나 네. 아니면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데서 질문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답변을 좀 드리고는 하는데 환자분들의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 병의 원인이 뭔지 이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문제는 병원에 오시는 그리고 한방 쪽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1차적인 우리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제 그 2시 반 예약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통 때문에 오시게 됐었는데 네. 이 환자분도 지난 한 6개월 동안 많은 치료들을 해보셨어요. 약도 드셔보시고, 그다음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 하고 MRI 검사까지 다 했는데 두통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원인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방 쪽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한방 쪽에서 이뤄지는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나요법이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신경은 회복술이 어떤 치료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낯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목이 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플 때 침 한번 맞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원인 불명의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같은 네. 경우에도 결국 여러 가지 우리 동작들을 취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결국 목 뒤쪽에 있는 경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통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진단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제 처치를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근데 한방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한방 병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의료기관을 최소 2-3군데 이상은 경험을 해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은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능적인이라고 네. 표현을 했었는데 기능적인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 약을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복하는 치료를 해주면 치료가 되겠지만 사실상 인체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들보다 기능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네. 구조적인 문제들은 최근에는 의료의 기술들이 워낙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들, 내 몸이 뭔가 한 군데가 지금 잘 움직이지 않거나 뻣뻣해져 있거나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목 디스크 아니면 어깨 쪽에 오십견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결국 내 자세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네. 아니면 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줘야만 낫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방치료의 장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저희가 질문을 좀 네.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약침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약에서 정제한 어떤 특정의 성분들을 환부에다 넣어주는 것들이 약침이라고 하죠. 흔하게 알고 계시는 그 봉침이라는 것도 꿀벌의 독에서 추출한 그 용액을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약침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과라든지 부인과라든지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 한방재활의학과, 정확하게는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그런 과인데요. 무릎의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오십견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들에 저는 치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뼈나 아니면 연골 그리고 신경을 재생하는 여러 가지 약침의 용제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증상에 맞는 그런 약침을 선정을 해서 잘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약침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런 네.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약침은 어떤 치료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네, 간단합니다. 약과 침, 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결합을 해놓은 걸 우리가 네, 약침이라고 하겠죠. 한약에서 어떤 특정의 성분들을 정제해서 이걸 환부에다 직접 넣어주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한약이 우리가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유효 성분들이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이게 다시 환부 쪽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특정 성분을 환부에다 직접 우리가 슈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시작된 것들이 약침이고 이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그 봉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집트에서도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네. 있거든요. 뭐 봉침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봉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멜리틴이나 이런 특정 성분들이 환부에 들어가면 염증성의 반응을 강력하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봉침이 뭐예요? 네, 일반적인 침? 네. 그 TV에서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벌을 우리가 벌 독을 추출을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벌 독을 잡아다가 직접 뭐 벌을 침을 쏘게 하는 이런 네,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죠. 이게 근데 비윤리적이고 벌의 수명을 우리가 뺏어오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량이나 아니면 안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독만 따로 추출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벙침 그리고 또 벌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골격계 질환들, 뭐 어깨 오십견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재활의학과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봉침 그리고 약침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침 같은 경우는 아플 때마다 가서 이제 좀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해진 치료 횟수나 또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또 궁금한데요. 질환마다 틀리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상들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안쪽에 신경을 좀 재생을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더 깊숙하게 과용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치료법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일반적인 약침으로 넘어가고는 하는데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질환들 위주로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평균적으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 신경근 회복술을 먼저 들어가서 증상들을 확 깔아앉혀 놓은 다음에 이후에는 한 10회 정도,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약침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한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그 정도 치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약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불편감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약을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뭐 몸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약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상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이런 데 사용하는 한약들은 생각보다 약성도 강렬하고 그다음에 소화나 아니면 대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의 우리가 내장 상황들이 엄청 나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복용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계속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한약이랑 환을 먹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 좀 자주 간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네,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네. 하는데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호소를 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소화기 장애를 정말 많이들 호소를 하세요. 네. 자, 그 이유가 일반적인 한약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으로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보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맑고 그다음에 질도 이제 깨끗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는 통증에 사용하는 약들은 대부분이 뭔가 중탁하고 그다음에 헤비한 그런 용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때 소화기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방금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의 설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배가 약간 쓰리거나 이런 증상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한약의 또 장점이 어떤 특정의 증상들이 부작용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약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가운데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꼭 수술을 해야 하는가?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도 있네요. 실질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한 1에서 한 3%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 디스크는 내 몸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회복하는 그 기전을 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방 치료는 이 기전을 극대화시켜서 디스크가 다시 회복하고 신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한방 치료거든요. 그래서 뭐 다리 쪽에 아예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본인 힘으로 걷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최대한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상들이 나빠지는 경우들 아니면 대소변의 장애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마비 증상들이 심할 때 빼고는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스크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한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신경근 회복술 같은 약침들 그리고 골반을 교정하는 그리고 뭐 목을 교정해주는 추내요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꼭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방 치료를 받을 때는 운동을 쉬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그래요? 사실인가요? 이게? 네, 정말 중요한 질문 예.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해도 될지 아니면 얼마만큼 해야 될지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평소 때 절대 운동하지 않다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 질환이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서 원칙을 세워본다면 뭔가 구조적인 손상이 있을 때 뭔가 어깨 쪽에 찢어진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쪽에 손상이 있을 때 네. 이때는 운동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쉬어줘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경이 안정화되고 네. 그 다음에 관절이 제 기능을 천천히 수행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언제부터 얼마만큼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 시점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한번 상의하시고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방 치료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스 리포터 오늘 피클볼 소식 전해주셔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들 많이 섭취하실 텐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서 여기저기 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울감이 나타날 네. 수도 있고요. 몸이 부을 수도 있고요. 뭐 머리카락이 끊긴다든가 또는 피부 트러블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식습관을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